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우리 눈에 대한 그러니까 눈 건강에 대한 강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나이 들을수록 눈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습니다. 눈 건강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으면서 시력을 잃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눈에 대한 그 관심들이 있는 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좀 이제 강한 것 같아요. 뭐 몸에 뭐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만 이제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특별히 눈에 좋은 그 음식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만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지금도 이제 뭐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만 캐럿이 눈에 좋다고 그러니까 눈 관리하기 위해서 캐럿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먹는 것뿐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까 눈에 이제 건강 관리할 때 뭐 다른 그런 운동 같은 거 눈 운동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복용할까, 또 무엇을 기대할까, 앞으로 이제 나이 들으면서 내가 이제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는지, 눈이 어떻게 어느 상태로 이렇게 변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예,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몸에 있는 우리가 병들을 진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가끔 가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우리 눈 안에 우리가 칼로 째지 않고 우리가 직접 들여다봐서 우리가 혈관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있는 혈관들. 그러니까 눈 검사를 하면서 눈 혈관 그 건강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실습을 하면서 안과 실습을 하면서 제가 이런 환자를 봤는데 이 젊은 10대 아가씨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처지고 그다음에 눈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 상태가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 망막하고 핏줄들하고 이게 시신경이고 여기 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정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배운 것 중에 만약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좀 처지고 그리고 또 망막이 이렇게 생기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그 심장 문제가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심장과를 소개해서 심장과한테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너는 이제 심장과 의사 전문한테 한번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아, 역시 이 젊은 환자가 이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바로 그 심장과에서 바로 너는 이제 그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환자는 그 박동기를 달고 그다음에 나중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거기 심장 전문의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눈 검사를 보고 하고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눈 검사를 할 때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 검사를 하면서 몸에 있는 병을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특별한 병이 뭐냐면, 컨세어, 신드롬이라고 이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 검사를 하면서 몸에 있는 병들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7가지입니다. 그중에 당뇨, 고혈압, 자가면역 질환, 고지혈증, 갑상 선질환, 암, 그다음에 종양.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병들을 이렇게 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이 당뇨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당뇨병의 눈에 무슨 역할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뇨병을 걸리면 나중에 이제 당뇨망막병증이 걸립니다. 뭐 다른 그러니까 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 눈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성인들 중에 이제 20대에서 74세 성인들 보면 시력 손상의 주 원인입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이.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아, 약 한 800만 여 명이 미국인이 당뇨 망막병증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의 그 당뇨병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망막병증 걸리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병뿐이 아니고 그 전 단계 당뇨병도 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이게 1958년도부터 지금 2015년까지만 했는데 이게 지금 당뇨병 걸린 환자 확률인데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밖에만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멈추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뿐이 아니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약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 있고 그게 한 600만 명이 당뇨병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전 단계 당뇨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당뇨병 때문에 그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다들 좀 이 당뇨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뇨병을 보면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에서 이 당이 들어오면 이 혈관 안에 들어와서 그 포도당이 혈관 안에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혈관 안에 이 당이 올라가고 포도당이 계속 혈관 안에서 이렇게 돌고 그러면 나중에 병들이 생기고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 중에 이런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심장 질환, 뇌졸중, 고혈압,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제 시력 장애 및 눈 먼 거, 그다음에 신장 질환, 또 신경계 질환 합병증, 그다음에 절단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발 질환도 있고 치과, 또 임신할 때도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우울증이며 또
정신과적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치매도 큰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근데 이 정신과과 문제들 보면 우리가 그게 이제 그 당 때문에 그 많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뇨병, 그리고 또 당이 올라가는 게 여기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피부 문제도 생기고 있어요.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눈에 대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문제, 또 이제 피부에,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이제 망막 병증 생기는 게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면 이 순환 기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당뇨병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혈관에 있는 적혈구들입니다. 오늘은 네. 7시에 닫아, 여보. 빨리 가야 돼. 아, 응. 일요일이거든. 여기 뮤트 좀 해주세요. 응. 주말에는 제가 전체 뮤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체 뮤트 했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풀어주세요. 들립니까? 잘 네, 들리죠? 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적혈구를 보면, 그다음에 또 모세 혈관을 보면, 우리 제일 저거만한 그 모세 혈관들이 이 넓이를 보면 한 5미크론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좁습니다. 5미크론인데, 우리가 이 적혈구 넓이를 보면 한 8미크론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작은 모세 혈관보다 이 적혈구 넓이가 더 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적혈구가 이 모세 혈관을 통과하려면 이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거든요. 이 부드러운 이 적혈구가 이제 이 모양을 이제 좁혀지면서, 자기 그 형태를 좁혀지면서 이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여기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다 보이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동그란 적혈구가 이 모세 혈관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길쭉하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접혀지면서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동그란 것도 보이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접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지나가는 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우리 병원에서 제 직원 중에 한 명 앉혀놓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해서 이게 찍은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틀을 때 보시면 이 적혈구들이 나란히 이렇게 모세 혈관을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적혈구들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여기 모세 혈관에 뭐 이제 상상하시면 나란히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부드럽게 접혀지면서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뇨병의 병태성 생리를 보면 이 포도당이 우리 혈관에 들어오면 이 포도당이 이 세포 안에, 이게 세포인데 세포 안에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그러는데,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게 아주 우리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포도당이라는 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세포 안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에서 그 세포 안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포 안에를 들어가려면 이게 여기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문이 닫혀 있는데 이 문을 열리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여기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입니다. 이것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제 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바로 이 인슐린 호르몬을 제공해서 이거를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도 이제 세포로 가면 이 세포에 있는 열쇠처럼 이 키를 이렇게 딱 돌리고 그러면 그 세포에 있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특히 제2형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문을 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문을 열지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제 혈관 안에서 계속 올라가고 세포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몸에 해로운지 이 당화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좀 그 당뇨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히모글로빈 A1C 당화 헤모글로빈을 우리가 재는데 의사한테 가보시면 이 피 검사로 우리가 히모글로빈 A1C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그 평균 혈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은 먹는 것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히모글로빈 A1C를 보면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평균 그 당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당화 적혈구가 뭐냐면 이 포도당이 적혈구에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여기 적혈구에 달려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검사를 하는데 이 포도당을 보면 이게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혈구 옆에 가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붙으면 이게 이제 많이 달라붙을수록 이 부드러운 적혈구가 나중에 이제 뻣뻣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많이 달릴수록 이 뻣뻣해진 게, 그러니까 이 부드러워진 게 이게 없어지고 그 적혈구가 굉장히 뻣뻣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세 혈관을 통과하려면 이 적혈구가 아주 부드럽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혈관을 통과를 하는데 만약에 이 포도당이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뻣뻣해지면서 그 모양을 바꿔가고 이렇게 그 좁은 모세 혈관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밑에 이제 필요한 뭐 영양소며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몸에서 신호가 가요. 이게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면 이 적혈구가 이 좁은 공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를 어디다가 이제 좁은 공간에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좁아서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 세게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또 더 세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혈구들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좀 더 이렇게 힘세게 밀어주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혈압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그 혈압을 올려서 이 지금 당화된 적혈구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원인 중에 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높을수록
오죽이었나 물어봐. 당이 높을수록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적혈구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모세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 왼쪽에는 망막 이 정상인 망막이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그 당뇨병 있는 환자들인데 그 보면 여기 출혈이 있고 또 이 노랗게 되는 거는 이제 삼출물이 새 나오고 그랬는데 이 출혈이 생기고 또 여기 부종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안에도 모세 혈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관들이 막히면서 그 뒤에 있는 이 압력이 이제 프레셔가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출혈이 생기고 또 삼출물이 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망막이 이렇게 돼 갑니다. 우리가 여기 이 검사한 거를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된 그 망막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황반에 부종이 생긴 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들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삼천물이 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종 생긴 것뿐이 아니고 그 밑에 그러니까 막힌 자리 그 밑에 지금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필요한 산소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지금 우리는 죽어가니까 좀 이제 필요한 영양소며 산소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몸이 그러니까 눈 안에서 그 신호를 받고 그러면 그 막힌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로 새롭게 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막힌 자리에 그 뒤에 이제 이 필요한 영양소며 산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 만드는 이 신생 혈관들이 원래 있는 혈관들보다는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터지고 금방 출혈이 생기고 금방 그 망막이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력을 많이 잃게 돼요. 우리가 이 형광혈관 조영수를 보면 이게 그 염료를 주입하고 우리가 피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노란 그러니까 하얀 거는 이제 피가 통하는 데고 까만 데는 이제 피가 통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노란 화살표를 보면 여기는 이제 까맣잖아요. 시커멓고 그런데 여기는 이게 피가 통과되지 않고 여기가 이제 많이 멈춰서 여기가 이제 죽어가는 세포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세포들이 많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옆에를 보면 이 신생 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있는 데는 이게 지금 출혈이 되면서 이 피가 이제 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부분에 지금 신생 혈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 길이 막힌 것처럼 여기서 이제 길이 막혔죠. 혈관들이 막혀져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세포들이 이 군인들처럼 그 세포들이 우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영양소며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면 그럼 여기처럼 이제 새롭게 그런 혈관들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혈관들은 전에 있던 원래 있는 혈관들보다 훨씬 더 약하고 그래서 금방 터지고 금방 출혈이 생기고 금방 그 망막이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보면 지금 현재 의학에서는 그 치료 중에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죽어가는 세포들을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신생 혈관을 폐행시키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세포들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치료를 이 상한대로 이렇게 죽어가는 세포들을 희생시켜서 여기 중간에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세포들을 우리가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이렇게 희생시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의학의 치료입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이게 진짜 이게 좋은 방법인지 치료 방법이 좋은 건지. 근데 이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이런 치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당뇨병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2형 당뇨병인데 우리가 이 당뇨병을 보면 지금 약으로 치료하고 의사한테 가면 약으로 치료하는데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거는 예방될 수 있는 병이고 이 충분히 우리가 약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치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약으로 치료하면 완치되진 않아요. 그냥 당 조절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면 이 제2형 당뇨병은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 습관 선택을 특히 음식 갖고 우리가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망막 병증 또 당뇨병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때문에도 그렇고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합병증 때문에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고 또 건강에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당뇨병 확률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면 1994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이. 근데 또 우리가 그 원인들을 보면 이 오비시티, 비만도 지금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비슷하죠? 1994년도부터 2015년도. 그러니까 비만하고 당뇨병하고 지금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병이 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좀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역시 그게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제 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그래서 여기 췌장에 당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그러면 이 세포 안에 그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슐린이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게 세포 안에 이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줄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없애버리지 못하네. eraser. 안 되네요. 오케이. 그 인슐린 저항성을 보면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전찰이죠. 근데 뭐 한국도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일본에 이렇게 전찰을 보면 이 전찰이 이제 세포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바깥에 있는 세포 바깥에 있는 포도당이 지금 세포 안에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포가 이 전찰처럼 안에가 꽉 차 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인슐린 이 저항성 유 중에 하나가 이 세포가 너무 많이 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뭐가 들어 있나 이렇게 보면 이게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 세포 안에 지방, 이 fat,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근육 내 지질과 인슐린 저항성을 보면 우리가 그 코와 근육 내 지질의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세포들 안에 근육 세포들 안에 이 지방이 지질이 너무 높으니까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뇨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을 조절을 하려면 우리가 음식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음식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사들이 현재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탄수화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며 쌀이며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제 친구들도 당뇨병 있다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빵도 안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의사들한테 가면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 이것 때문에 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분명히 포도당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포도당이 이렇게 문제보다 그 지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그 지방도 이제 그냥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에서 그게 생기는 거죠. 음식에서 그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올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이건 다 고기잖아요. 고기, 육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육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단백질 있는 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원인들을 보면 이 단백질 또 육식을 이렇게 더 많이 먹을수록 지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포도당, 이 혈당이 올라가고 그 당뇨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또 단백질을 많이 먹고 육식을 많이 하고 그런 환자들 보면 당 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이 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약을 끊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 핵심은 우리의 식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기반의 건강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채소, 뭐 채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또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
또 우리가 지방, 기름 이런 거를 줄여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동물성 지방, 육식, 그다음에 또 식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을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이 이제 많이 유행이고 그러는데 이 튀긴 음식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식후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언제 올라갑니까? 그 먹은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먹은 후에 식후에 운동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바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이바이란 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한 번도 들어보진 못한 섬인데 제가 2010년도에 여기 의료 봉사로 우리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섬이 지금 태평양에 있습니다. 조그만 섬이 이게 US Marshall Island 안에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인구가 꽤 많은데 이제 이 보시다시피 이 파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농사 짓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렇게 환자들을 보고 그랬는데 여기 섬에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면 이 섬이 여기 동그란 표시에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다른 섬이 있어요. 이 섬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군 부대입니다. 미국에서 여기 미군 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미군 부대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많이 그 핵에 대한 실험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런 데인데 그 미국 군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미군 부대를 세워놓고 여기는 원래 사는 주민들을 다 이 섬에다가 몰려놨습니다. 이바이란 섬에. 이바이 섬에 몰려놓으면서 거기서는 이제 음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 미군 부대에서 미국 정부에서 음식을 제공을 했는데 그 음식들이 뭐였습니까? 제공한 음식들이 거의 다 그 가공식품들이었습니다. 다 깡통에 있는 음식들이며 또 육식이 많았고 기름기 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음식을 주로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당뇨병이 뭐 반 이상은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게 다 음식 때문에 이런 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뀌려면 우리가 몸이 바뀌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영어로 보면 renewing of your mind.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올려놨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딱 이거를 보면 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고 그러면 다들 와 이렇게 하고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때 맛있다, 이거는 먹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거는 몸에 해롭다, 이거를 먹으면 우리를 죽인다, 이 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이런 거를 보면 뭐 젊은 사람은 특히 이거를 보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도 하죠. 이거를 먹으면 또 누가 같이 먹으러 나가고 그러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병이 생기고 그럴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아, 이거는 독이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선악과를 보고 올 때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세탄에서 이거는 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사람한테 이걸 먹으면 몸에 해롭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죽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도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는 몸에 좋겠다. 이거 먹으면 이제 힘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도 몸에 안 좋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몸에 독이다. 이거는 병 걸리는 음식들이다. 이 한국에도 보니까 아주 이 당뇨병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이거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바뀌어가면서 이 건강 상태도 바뀌어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험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옛날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한국에 나가고 그러면 갈수록 이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점들이며 이렇게 먹으러 나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보니까 음식이 많이 서양식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왠지 이렇게 한국에도 거의 모든 음식에 이제 치즈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기름기가 많고 튀기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 걸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제 당뇨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서 이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이 올라가면서 또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이제 이게 따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원인은 다 비슷합니다. 당이 올라갈수록 이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뇌에도 제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고기를 안 먹고 육식을 안 하면 그러면 먹을 게 뭐가 있냐고 제 친구들도 아니 고기를 안 먹으면 뭘 먹냐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먹을 게 얼마나 많으니까 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러면 영양소도 많고 우리가 이제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음식들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좋은 음식이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또 운동도 중요하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알고 우리는 이제 먹는 거를 다 잘 조절을 하고 다 따르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위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젊은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지금 제2형 당뇨병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음식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 탄수화물도 그렇지만 설탕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지방, 기름 이런 것들이 기름기 있는 거를 많이 먹게 되니까 지금 아이들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치료를 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안약 집어넣고 아니면 눈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면 이 약이잖아요. 약이며 주사하며 이렇게 내가 무슨 약을 먹어서 이렇게 눈이 잘 보이거나
무슨 뭐 이렇게 요새는 그 다른 망막 문제들 때문에 주사 맞는 환자들이 많고 그러는데 무슨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눈에 대한 특별한 안약보다 뭐 눈에 대한 특별한 그거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몸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러면 눈 관리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뭐 주사하며 현대 의학보다 우리가 그 음식으로 자연 치료로 또 운동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 환자들하고 얘기하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러면 뭘 먹냐고 또 단백질은 어디서 이렇게 얻냐고 육식을 안 하고 고기를 안 먹고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이렇게 얻게 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보면 이 자연에서 보면 충분히 이 해답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들 보면 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이 하마도 그렇고 다 채식하는 짐승들이잖아요.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근육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힘세요. 근데 이게 다 채식을 하면서 고기 먹어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이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 사진을 옆에다 이렇게 놨는데 또 그 단백질하고 그러니까 단백질보다 이제 그 기름기 있는 거하고 기름하고 지방 그것도 문제지만 이 설탕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공 음식에도 설탕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모든 음식이 지금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한국에 가보니까 음식들이 왜 이렇게 단지 나가서 먹으면 설탕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소다 이 음료수에 그게 설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저하고 같이 일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뭐 한국에도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하러 올 때마다 그 강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강아지 자랑을 하고 자기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고 맨날 강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올려놓고 제가 그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귀한 강아지는 마실 거는 뭘 먹이냐고, 뭘 마시게 이렇게 하냐고, 이게 콜라 주냐고, 콜라. 그 콜라는 안 준다고. 절대로 콜라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왜 콜라는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콜라는 몸에 해롭고 그러니까 얘한테 안 좋다고, 강아지한테 안 좋다고 콜라는 안 줘요. 그럼 뭘 마시냐고. 그럼 당연히 물 마신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 강아지한테 안 주는 콜라를 왜 아이들한테 콜라를 먹이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이제. 그래서 뭐 이 짐승들도 이렇게 귀하게 키우는 강아지들한테도 콜라를 안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콜라를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차라리 이 사람 찾아가서 음식으로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게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또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습관을 이제 바꿔가면서 잘 선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심장도 좋아지고 또 암도 이제 적게 아니면 안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뇨도 조절이 되고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많이 지금 연구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책을 읽든가 아니면 무슨 게임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 조절을 하고 건강 유지하는 게 또 알츠하이머 이 치매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비만도 그렇고 또 역질환도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지려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기별인데 우리가 잘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눈을 갖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